예, 이제 그 파워 트라이앵글과 파워 팩터 그리고 컴플렉스 파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것 같지만 전혀 복잡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여기서 파워 트라이앵글만 제대로 이해를 하면 모든 것이 수월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임피던스 트라이앵글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회로에 임피던스 G가 있습니다. 여기에 교류 V와 커런트 I가 흘렀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 임피던스 G는 I 번호 V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볼티지 페이저 V는 진폭이 Vm이고 각속도 오메가 그리고 페이즈가 세타 V인 볼티지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커런트는 진폭 IM 각속도 오메가 그리고 페이즈 세타 I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IM분의 VM 스칼라입니다. 그 다음에 위사는 세타 B 마이너스 세타 I가 되겠죠. 이때 IM분의 VM을 우리가 그 컴플렉스 넘버인 그 임피던스의 절대값 세타 G라고 둘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그림을 그리면 이때 G는 또 우리가 얘가 극좌표로 나타나져 있는데 얘를 직교좌표계로 나타내면 G는 R 플러스 JX죠. 이퀄 R 플러스 JX 이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다시 그리게 되면 얘가 세타 G고 여기가 R 여기가 JX 리액턴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가 G의 매그니튜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IV 관계에서 보게 되면 이 관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 세타 G는 세타 V 마이너스 세타 I. 그렇죠? 그래서 이 세타 G는 우리가 그 임피던스의 페이즈 앵글입니다. 자, 이럴 때에 우리가 이제 평균 전력 우리가 보였죠. P는 앞에서 계산한 결과 2분의 1 VM IM 코사인 세타 B 마이너스 세타 I죠. 이때 세타 B와 세타 BI와 B나 I와 세타 Z와의 관계는 그 임피던스 트라이앵글에서 세타 B 마이너스 세타 I는 세타 G가 되죠. 그래서 얘를 그래서 얘는 세타 G랑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그 이펙티브 파워에 대해서 했죠. 그때 VRMS는 루트 민 이펙티브 밸류, 루트 민 스퀘어 밸류는 루트 2분의 1 VM이고 IRMS는 역시 루트 2분의 IM이었죠. 여기에 2를 곱하게 되면 2분의 1 VMR 2분의 1 VMIM은 VRMS 곱하기 IRMS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VRMS IRMS 세타 G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림으로 나타내게 되면 P와 VRMS, IRMS, 세타 G와의 관계를 트라이앵글로 나타낼 수 있게 되는데 그 트라이앵글에서 그것은 마침 임피던스 트라이앵글과 닮은 꼴이 되게 됩니다. 지금 여기 세타 G는 세타 B 마이너스 세타 I죠. 여기서 세타 G는 세타 B 마이너스 세타 I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위에는 코사인 세타 G가 되죠. 그래서 여기가 VRMS, IRMS가 되고 여기가 P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P는 VRMS, IRMS의 코사인 세타 G를 해주게 되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코사인 세타 G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얘를 파워 팩터라고 하고 이 VRMS, IRMS는 명목상 값이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정의하는가 하면 파워 페런트 얘는 우리말로 하게 되면 피상전력 또는 명목상 전력, 명목전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파워 팩터는 역률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피상 전력의 몇 퍼센트가 실질적 P는
리얼 파워입니다. P는 리얼 파워, 야별 평균 전력이죠. 실제로 소비 저항에 의해서 소비되는 전력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P apparent, P상 또는 명목 전력은 VRMS 곱하기 IRMS로 표기가 된다. 그 다음에 이 평균 전력, 실제로 소요되는 전력이 그 apparent 파워의 몇 퍼센트에 해당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PF 파워 팩터라고 하는데, 이 값은 코사인 세타 G가 된다. 이때에 우리가 자 얘를 apparent 파워, 그 다음에 우리가 PF를 파워 팩터, 우리말로는 역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때 세타 G는 임피던스 앵글인데 파워 팩터 앵글이라고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파워 트라이앵글과 파워 팩터 그리고 세타 G 사이의 관계를 좀 음미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을 잘 나타낸 그림인데요. 먼저 녹색 삼각형은 파워 팩터 앵글 세타 G가 0보다 크고 90도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이 녹색으로 나타난 이 경우인데,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경우이죠. 이때에 세타 G가 0보다 크게 되게 되면 먼저 세타 G가 제로인 경우에는 파워 팩터가 1이 되게 되고, 이때는 세타 B와 세타 I가 같아지게 되는 경우죠. 그 경우는 임피던스가 리시스턴스로만 구성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것이 세타 G가 0이 되는 경우는 파워 팩터가 1이고, 이때는 리시스터로만 구성된 임피던스인데, 그러나 그 리시스턴스에 어느 정도의 인덕트가 되어지게 되면 저는 이제 전류의 위상이 렉이 되게 되죠. 처지게 되죠. 처지게 되면은 파워 팩터가 1보다 작은 값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은 가장 일반적인 경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산업용 로드가 대략 모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터는 코일이고 인덕턴스, 로드가 모터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RL로 부하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되면 세타 V 마이너스 세타 I가 0보다 커지게 됩니다. 0보다 커지게 되어서 파워 팩터는 0과 1 사이가 되게 되죠. 물론 우리가 로드가 커패시티브, 다시 말하면 이렇게 커패시턴스와 리시스턴스 구성된 로드가 있을 경우에는 반대로 세타 I가 세타 V보다 커지게 되어서 전류가 리드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파워 팩터가 역시 1보다 작지만 이때는 PF를 우리가 리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경우는 실제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로드는 우리가 인덕티브 로드이기 때문에 세타 B 마이너스 세타 I가 0보다 커지고, 이런 경우를 우리가 PF 레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레깅한다는 이야기는 전류의 위상이 전압보다 처져 있는 상태의 로드를 이야기한다. 로드의 구성과 파워 팩터와 사이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통 로드가 말이죠. 우리가 여기서 플랜트가 있고, 그 다음에 저쪽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공장이 있고, 거기에 전력 시스템을 통해서 전력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이 로드가 일반적으로는 그 저항과 그리고 그 모터, 인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컨비네이션이죠. 그래서 GL은 대략 다종합되면은 이런 형태로 나타날 겁니다. 리시스터 성분과 그리고 인덕터 성분으로 나타나게 되면, 얘를 그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JωL이 포지티브니까 여기가 JωL 벡터로 나타내면 얘가 P가 되고, 여기가 결국은 VRMS, IRMS, 어페런트 파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때에 세타 G는 0보다 크게 되죠. 세타 G가 0보다 크니까 파워 팩터는 1보다 작지만 이때는 레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 GL이 R과 C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때 임피던스는 저항과 그 다음에 커패시턴스 JωC 분의 1 이렇게 될 겁니다. 얘를 다시 한번 써주게 되면
분모 분자의 j를 곱하게 되면 1 마이너스 j의 오메가 c분의 1이 되어서 이것을 우리가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은 얘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j 오메가 c분의 1 여기가 p 해서 여기가 g가 되게 됩니다. 그쵸? 이때 얘가 세타 g, 세타 b 마이너스 세타 i가 되는데 얘는 네거티브예요. 얘는 포지티브고 이때 세타 g는 0보다 작게 되고 따라서 파워 팩터는 리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인 산업용 로드는 보통 모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파워 팩터가 렉잉이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그 공장에 로드가 이렇게 RC 컨비네이션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 인덕티브 로드가 많고 인덕티브 로드를 컴pense이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커패시터를 사용을 해주게 되죠. 자, 그래서 궁극적인 문제는 파워 팩터를 굳이 왜 하냐? 파워 팩터가 낮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좋기는 파워 팩터가 높은 것이 좋습니다. 이 이유는 여기서 그 동일한 전력 파워를 우리가 어떤 공장에서 동일한 파워를 소비하는데 어떤 경우는 파워 팩터가 굉장히 세타 C가 작아서 세타 1으로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얘가 아주 커서 인덕턴스의 양이 커서 이렇게 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세타2가 이렇게 되는 큰 경우 이때에 세타2가 세타1보다 크게 되면 PAPP2와 여기 PAPP1 있는데 어페런트 파워가 커야 됩니다. 그렇죠? 2가 어페런트 파워 1보다 크게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똑같이 보통 이제 전압은 일정하니까 IRMS 값이 2가 IRMS 1보다 커져야 돼요. 이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만큼 1번 그 IRMS 그러니까 이게 파워 플랜트에서 IRMS 값을 증가시켜줘야 된다. 그러면 공장의 규모가 그만큼 커져야 된다. 두 번째, 이때의 그 전력을 보낼 때의 송전 효율, 다시 말하면 효율이 얘가 PF가 낮으면 송전 효율이 낮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송전 효율을 높이기, 다시 말하면 파워 로스, 그러니까 전력 손실이 커지게 되는 거죠. 전력 손실은 IRMS 제곱에 R이라고 할 수 있는데 R 라인이죠.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여기 전선에 실제로 저항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짧을 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으면 길 때는 거리가 멀 때는 문제가 되죠. 여기에 소비되는 전력은 IRMS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RM2 제곱이 IRMS 1의 제곱 R 라인보다 훨씬 커지게 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는 파워 팩터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장에서 전력으로 측정되어지는 것은 P값밖에 측정이 되지 않는데 이 파워 팩터가 세타지가 굉장히 크게 되면 다시 말해 모터를 많이 쓰게 되면 실제 소비 전력은 적지만 그까지 가는 P를 공급하기 위해서 라인 로스가 그 전선 저항으로 인한 파워 손실이 크게 되고 또 파워 플랜트에 큰 IRMS 값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유지 비용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공장 사이트에서 우리가 뭘 측정하는가 하면 PF를 측정을 합니다. 측정을 해서 PF가 낮으면 비싼 요금을 물려요. 그래서 공장 측에서는 똑같은 전력을 사용하고라도 비싼 돈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파워 팩터를 낮추는 쪽으로 그래서 커패시턴스를 써가지고 파워 팩터 코렉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해야 되는 바죠.
예, 문제를 풀도록 해보겠습니다. 어떤 그 전기 공장이 있는데 전기 공장에서 소비 전력은 88kW입니다. 그런데 이 공장에서 파워 팩터를 측정을 했더니 0.707 레깅입니다. 이 이야기는 인덕티브 로드라는 이야기고 주로 이제 로드가 저항과 모타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먼저 파워 트라이앵글을 그려보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공장의 파워 플랜트로부터 전기회사로부터 이 공장까지 전선이 연결되어 있을 때 그 전선의 선로 저항이 0.08ohm입니다. 그래서 파워 팩터가 0.7071일 때 전송에 필요한 회사에서 전기 회사에서 보내어야 할 전력의 양을 구하라. 그리고 파워 팩터가 0.9일 때에 보내어야 할 전력을 구하라. 그렇게 돼 있죠. 이때 두 가지 경우에서 어느 경우든지 공장에서 소비하는 전력은 88kW입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하는 것은 그때의 파워 팩터가 변함으로써 전류의 값이 달라져야 되고 그 전류의 값의 차이로 인해서 선로 저항으로 인한 전력 손실만큼 차이가 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PF가 0.7071 레깅이라는 이야기는 인덕티브 로드라는 이야기고 그때의 세타지는 0보다 큽니다. 그래서 파워 트라이앵글은 이런 모양이 0.707 루트 2분의 1이니까 45도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가 P는 88kW. 그러면 여기 얘가 45도라는 이야기죠. 세타지가 45도고 여기는 88 루트 2 킬로 볼트 암페어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 88 루트 2 kVA가 IRMS에 해당될 것이고 88kW가 이건 더 이상 계산할 필요는 없죠. 그러면 VRMS 곱하기 IRMS는 88 루트인데 VRMS는 480, IRMS가 88 루트 2에서 IRMS는 88 루트 2 나누기 480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의 값이 259.3 암페어 RMS 값 이렇게 구해졌습니다. 그러면 전력회사에서 보내줘야 될 PS는 전력선에 의한 손실과 P라인과 그리고 88kW를 보내줘야 되죠. 그래서 P라인을 구하게 되면 P라인은 IRMS의 제곱에다가 0.08ohm 그러니까 259.3의 제곱 곱하기 0.08을 해주게 되면 얘가 5.38kW가 됩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보내어야 할 것은 토탈에서 93.38kW를 보내어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두 번째 PF가 파워 팩터가 이제 0.9가 되는 레깅 여전히 인덕티브 로드입니다. 파워 팩터가 상당히 향상이 됐죠. 이 경우에 전력회사에서는 얼마만큼의 전력을 보내어야 하는가? 이것은 역시 또 IRMS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그때의 파워 트라이앵글을 그리게 되면 여기 많이 개선이 돼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여전히 PL은 88K 와트이면 차이가 없지만 이쪽 VRMS, IRMS, 어페런트 파워의 값이 88 나누기 0.9 킬로 VA가 볼트 암페어가 되는 거죠. 세타지가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줄어들었죠.
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역시 IRMS를 구하게 되면 얘는 88 나누기 0.9를 480V RMS로 나눠주게 되면 이때의 커런트는 훨씬 더 줄어들죠. 203.7 암페어 RMS 값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P 라인도 줄어들게 되겠죠. 0.085m에다가 이제는 203.7 암페어의 작업이 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 얘는 3.32 단위는 킬로와트가 되고 이때 보내줘야 될 PS는 P라인 플러스 PL이니까 88을 더하면 91.32 킬로와트를 보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전력 손실이 5.38 킬로와트에서 3.32 킬로와트로 약 2 킬로와트 정도가 줄어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전력에서는 IRMS의 용량을 여기는 259점 해당되는 용량에서 203만 발생시키면 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훨씬 저렴한 플랜트를 운영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